자, 엑스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큐어가 최근 3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은 17% 상승.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이게 거래량이 늘어났던 시기가 지난 9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저 앞쪽에 5월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거래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장이 안 맞춰, 아직 1시간 여유가 더 있죠. 1시간 여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지난 9월쯤에 저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자, 늘어나고 넘겨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최고 찍었던 저 앞쪽에 이때 이 이후로 고가에서 지금 차익 매도로 떨어지던 그 이후로 지금 최대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어디서 들은 듯도 하고 기억에 감감할 겁니다. 왔다 갔다 그 사이에는 뭐 이슈가 나온 적이 없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큰 회사 아니고요. 시가총액 426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이 회사가 1위를 보이고 있는 회사. 1위입니다. 1위. 네, 1위예요. 나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 엑스큐어가 예전에 그래서 최근 투자 이제 들어갔던 뭐 신규 투자자라 그러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일 테고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생각나십니까? 엑스큐어, SKT 유심 대란 수혜, 그렇죠? 유심주입니다. 해킹 사태, 이 수혜주, 그래서 유심 대란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이고요. 실제로 이 기업의 실적 역시도 그래서 별 볼 일 없죠.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할 만한 기업이 아니니까 맨 고자리예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가 작년에 순위가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번 요 사태로 인해 가지고 3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게 실적이 꽤 좋아졌죠. 그 올해는 자, 벌써 108억의 매출이 2개분기에 108억 이래가지고 작년도 전체를 넘어갔어요.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5억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 보이는 것 다른 연도에 비하면 뭐 굉장히 좋아진 셈입니다. 25억.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뉴스 자체로는 별거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수급 종목이죠. 한마디로 딱 세력형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올라간 이슈 같은 경우 앞쪽에도 그렇고 별거 없는데요. 자, 투자조합에 3자 배정을 했다. 60억 3자 배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니까 운영자금으로 쓰겠답니다.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3자 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미 먼저 그 전에 벌써 다 끌어올려 버렸죠. 이건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신주 발행가액이 1195원입니다. 1195원. 저 앞쪽에도 뭡니까?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죠. 전환가액을 하향하고 뭐 올라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범인이 심증상 나와 있죠. 이거 뭐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뭐 회사 그래서 뭐 크게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지금 뭘로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사용처 용도가요. 3자 배정인데 자, 쭉 내려가서 뭐 근거 이렇게 쭉 나오고 뭐에 쓰겠다냐 인건비에 쓰겠답니다. 인건비도 없는 회사야? 인건비에 쓰겠대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라라고 했는데 뭐 그래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런 거면 협신 같은 경우는 타법인 증권 자금 그래서 지분 투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거지 제로 뭐 M&A 제로 이런 거라도 뜰 수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뭐 이거는 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 이제 주가 끌어올린 쪽 같은 경우가 뻔하다는 얘기죠. 아무 기록도 없는 자 아무 기록도 없고 사람 딱 딸랑 3명이네요. 3명. 근데 최대주 이거죠. 이제 대표자가 지금 33.3 했으니까 딱 3분의 1 토막이겠네요. 해보니까 방원숙 씨와 그 자녀 뭐 2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3인 이래가지고 60억.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벌써 이게 1,200원이니까요. 벌써 50%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간 보호 예수인데요. 에이, 왜 이러세요? 그 보호예수 피해서 파는 방법은요, 이미 20년 전부터 다 있던 거예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름 좀 실적이 그래도 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20억 정도 수준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대단히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발하기 전 수준이라 그러면 이미 2분기하고 3분기에서 실적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 실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싸 보이는 맛도 있죠. 절대적인 주가 자체도 싸고 상대적인 주가 자체도 싸고 그것도 이런 보안주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연초 같은 쪽에 랠리 들고 또 뭐 이슈 하나 터졌다 얘기만 나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뭐 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AI하고도 다시 또 엮일 수가 있고요. 차라리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운영 자금 말고요. 뭐 이런 쪽으로라도 뭘 엮어서 들어갔으면 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어떻게 엮어서 들어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는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 드는 것처럼 이런 전형적인 세력형입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의 강도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슈를 타고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강한 형태로는 들어오기는 어렵죠. 저쪽에서 점 찍고 인사이드로 박살난 케이스 이 종목의 경우도 자, 지금 현재의 흐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떨어지는 인사이드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SK에서 일단 기초 반등 라인에서 일단 넘어 들어갔어요. 윗꼬리 넘어 들어가서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이게 라인들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선을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넘어 들어갔다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방 정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 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190원에서 더블 목표 같은 경우 이게 대부분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수치 잡고 들어가는데 더블 수치 잡게 들어가면 딱 지금 여기 이 정도 수준 나오게 되는 거죠. 1190원에서 치면 2380원, 2400원 되니까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치고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현재의 강도를 보게 될 경우에 이거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잡아당기는 형태죠. 이거도 위에 갭 들어갔다가 꼬리 넣고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올라 들어가고요. 어지 위쪽 들어가고요. 윗꼬리 잡아 들어가고 내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조금 눌려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면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의 상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윗꼬리가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상승해 가지고 떠는 형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요 수준에서 요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5% 정도 구간 살펴보시면 돼요. 자, 내일 아침 시가에서 한 5% 정도 눌려 들어왔다 돌아들어서 말아 들어가면 거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예. 자, 4.93%의 시작에서 저가가 0.15입니다. 5%예요. 대개 5% 정도 잡으시면 맞아요. 그리고 아주 변동이 큰 경우는 7% 정도까지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5% 이내에서 잡아서 돌리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5% 정도까지 살펴보시고 거기서 이제 잡아 들어가면 한 번 더 잡아당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쭉 거기서부터 그대로 계속해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 2, 3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해먹은 걸로 거의 게임 종료시켰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이슈 날 때 뭔가 보안 쪽에 이슈 같은 거 떨어질 때 그때 다시 치고 들어오는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가닥 잡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두 종목에 비한다면 그래도 얘는 양반인 편이네요. 자, 바로 직전에 분석해 드렸던 그거에 제한다 그러면 그래서 요 기존 추세선 요까지 정도 보면 지금 1,800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723원 90원이니까 이거 딱 5%네요. 자,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게 지금 딱 5%거든요. 딱 맞죠? 자, 언더 기준.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에서 누른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위쪽 선이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래서 눌렸다가 돌아 나가는 흐름 친다 나가면 한 번 정도 더 단타로 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빠져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그렇게 눈에 띌 만큼 이슈가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니까요. 전형적인 수급형 세력주.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꽤나 많죠. 차라리 그 되도 않는 이슈 내세워가지고 사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급으로 당기는 종목들이 차라리 훨씬 쉬워요.
이런 종목이.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종목이고, 차라리 뭐 대놓고 당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쉽죠.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니까요. 당기는 날, 그리고 패대기 치는 날 같은 경우 아주 알기 쉽게, 작년부터 지금 이제 올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잡주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내리가는 거가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200억짜리 이런 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당기는 날과 패는 날이 아주 구분이 뚜렷해서 뜻밖의 아주 쉽게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전문적으로 공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꽤 장세가 볼 일 없이 가지고 빌빌 거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장세가 져가지고 여기저기 한 숟가락 얹자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차수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들은 잘못 들어가면 망하죠. 바로 직전에 분석해드렸던 그 두 개의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 오르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구분을 아주 선명하거든요. 방금 전에 예시로 보였던 그 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오르고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저 치고 들어가는 거, 올라가는 거하고 빠지는 거가 저 선명하니까 저 쪽쪽 잡아 뽑아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빌리언스. 그럼 어찌됐건 간에 뭐 나만 맞고 나오면 된다. 나한테 오늘 수익을 주는 것이 우량주의다. 트레이더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수익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성하고 뽑아내겠다 그러는데, 이게 합친 같은 종목도 어저께 이미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1, 2, 3 가지고 내일 위쪽에서 차익실은 나올 것이다. 대놓고 잡아 뽑아 올리는 거, 이런 거 뭐 아주 쉽잖아요. 이런 거 예측하기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예측하기 되게 쉬운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먹고 세력들보다만 먼저 나오면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자,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ATM에서 천재투자TV하고 똑같은 로고를 달고 있는 이 오르고 ATM 스탁 이 앱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 하시면, 입장에서 들어오면 여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무료방을 쭉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열어두고 계세요. 자, 이 전문가분들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7분 보이죠? 이제 7분이 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또 스타일 또 다르고요. 이분 또 다르고, 그 밑에 코인이니까 당연히 다르고요. 차트마스톤 스타일 다르고요. 성인군자들 스타일 다르고, 이게 다 틀려요. 이거 스타일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가벼운 종목들, 아까 그 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잡고 들어가는 거 전문으로 하는 분이죠. 코끼리 아저씨는 대형주 달고 들어가는 분이고요. 성공매인드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테마주, 이게 다 틀려요. 테마주, 재료주, 급소매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인 이 중에서 누가 여러분 스타일을 하고 잘 맞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단 쭉 다 들어가세요.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우선 쭉 다 들어간 다음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여기는 정 안 되겠다 싶은 쪽을 하나씩 이렇게 빼가는 상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선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분 쫙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침 같은 경우 이제 추천주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주가 이제 딱 추천주 나오고,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면 우선 그거 사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그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3일치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잘하네. 이분 나하고 딱 스타일이 맞네. 그럼 거기 또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속해서 수익 얻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 그렇죠? 급등주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테마주 잘 다루시는 방 같은 경우에도 따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주로 뭐 테마로 들어가는 거,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테마로 들어갔고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도 테마로 쭉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먼저 날아가는 종목 그거 사고, 그다음에 태워서 또 뒤로 따로 움직이는 같은 경우 테마주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다루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뒷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하루에 같은 테마 안에서 3개, 4개씩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끝내주는 날의 경우에는 각자 다른 분들이 상한가를 3개를 내는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그런 날이 있었죠. 각각 다른 분들이 상한가를 3개를 연달아 쭉 냈어요. 같은 테마 안에서 쪼르륵 상한가.
맨 처음 상한가 들어간 종목, 그 다음에 뒤에 후발로 따라들어서 또 상한가 들어간 종목, 그 뒤에 마지막에 오후에 끄트머리 가서 또 마지막 상한가까지 예?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자주 나옵니다. 지금 장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가능한 장세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